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수감 중이신,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할 때도 그런 존칭 붙이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생각할수록 참 가슴이 아파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시는 서울 구치소에 갔다 온 거, 그 앞에서 칼럼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저를 그렇게 성원해 주시는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참 윤창중 칼럼스랑 TV를 계속 참 용기를 갖고 낙담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윤창중 칼럼스랑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철이란 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는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보무도 당당하게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정신이 있는 사람이거나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 또 해외에서 다른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들은 이 천안함 이 폭침이 북한 소행이고 말이죠. 그 주범이 누구냐? 이 김영철이다. 통일전선부장, 통전부장 김영철이라는 사실은 완전히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천안함을 폭침하고 연평도를 포격 도발했던 그것뿐만 아니죠. 살인마. 이 살인마가 버젓이 평창올림픽, 그것도 평화올림픽이라고 포장하는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남을 한다. 그리고 청와대가, 문재인 정권이 오케이를 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 근본 원인이 뭐냐? 뿌리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 이 참 언론들이 어느 데서도 이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 문재인 세력, 이 문재인 정권을 잡은 이 핵심 세력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을 천안함 폭침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근본 인식을 달리하는 세력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문재인 정권을 잡고 있는 세력의 근본 그 시각, 그들의 그 사유체계를 관통하고 있는 그 저류 속에는 뭐냐? 천안함 폭침 사건은 그건 북한 소행이 아니다라는 것이 뼛속 깊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던 그
그 악랄한 살인마가 대한민국에 오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 문제의식이란 건 뭐냐? 조금 갖고 있다면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 또 난리를 필 것이다. 그런데 난리 피고 싶으면 펴라 이거죠. 우리는 김영철이가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든 아니든 간에 김정은의 최고 실세이니까 불러다가 남북 화해하는 모습, 남북 대화라는 거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세력이 대한민국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디론가 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에 하물며 1948년 건국조차 부정하는 그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왜 폭침의 주범이 어떻게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올 수 있느냐라고 지금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이야기죠. 네? 자, 보세요. 대통령 문재인 씨부터가 천안함 폭침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2015년 3월 25일. 3월 25일입니다. 당시 4.29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이 강화도, 네? 인천 강화 서구 을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강화 서구 을이니까 거기에 실향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온 아주 보수층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린 거죠. 거기에 보수층이 많으니까 그 보수층을 의식해가지고 처음으로 거기에서 천안함 폭침이라고 폭침이란 단어를 입에다 올렸고 북한 잠수정의 타격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그때 거기 인천 강화 그 서구 을 그 지역에서 그 더블당의 민주당의 그때는 민주당이죠.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었는데 그 자리에서 마지못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안보 파탄이 오게 된 것은 새누리당 책임이다라고 새누리당을 조지기 위해서 그 표현을 했던 거죠. 그 이후에 여러분 과연 문재인 씨가 천안함 폭침이다. 이건 정말 천벌을 맞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북한을 규탄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이 두 사람이 격돌할 때에 제가 그야말로 엄청나게 문제화시킨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를 홍보하는 그 홍보물, 모든 홍보물에 천안함 사건이라고 했어요. 천안함 사건이라고.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천안함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천안함 폭침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제가 어느 날 딱 홍보물을 보니까 거기에 천안함 사건으로 돼요. 그래서 뭐 안보를 지켜야 되고 이게 평화로 가야 된다.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홍보물을 제가 발견하고서 정말 제가 엄청나게 참 포효했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인물이 대한민국 안보를
담당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엄청나게 참 TV에 나와서 토로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은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미국을 포함해가지고 국제조사단이 내놓은 그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평화당, 무슨 민평당에 가 있는 뭐 박지원, 정동영, 그리고 좀 더블당에 있는 박영선이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뭐냐면 그것을 천안함 사건으로 보는 세력과 천안함 폭침으로 보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 천안함 사건으로 보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이 사람들 DNA 속에서는 천안함 사건으로 보는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은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세력, 그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이고, 그들이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네? 모조리 386 운동권 주사파 출신들이고, 국가보안법을 어겨가지고 형무소를 살았던 사람들. 이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주류인 거예요. 주류. 핵심 세력인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영철이가 온다. 당시 그걸 기획 주도했던 복침의 주범이 온다. 그 당시에 정찰 총국장 아닙니까? 완전히 이건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무력 도발로 전복시키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네? 정찰 총국장이군요. 그게 바로 김영철입니다. 김영철. 그 사람들이 오는 문제에 대해서 김영철은 말이죠. 김정일 때부터, 이 1946년생인데 김정일 때부터 지금까지 이 대남 도발을 모두 진두지휘한 거예요. 그래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손톱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은 김영철이가 어떤 악랄한 살인범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냐 이거죠. 천안함 폭침뿐만 아니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예? 전산망, 농협 전산망 그 사이버 테러 사건, 미국 그 소니사 아시죠?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때 DMZ 그 목함 지뢰 사건, 이자가 모두 기획하고 진두지휘했던 게 김영철이에요. 김영철. 그런데 청와대가 뭐라고 설명했느냐? 누가 주역이라는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이명박 정권 시절 때 그 천안함 폭침의 그 진상조사서에 누가 주범이라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 김영철이가 주범이 아니라는 말이죠. 무관하다는 그러한 돌파구, 도피처를 만들어준 게 테러만 아니라 청와대. 이번에 김영철 방남을 발표하면서 기자들이 물었겠지 않습니까? 청와대 기자들, 그 한심한 청와대 기자들이지만 그 정도는 물어봤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 주범이 오느냐 했더니, 네? 과거 여러 추측이 있었지만 그건 추측이다 이거예요. 그건 추측이다. 김영철이가 대남 무력 도발의 모든 무력 도발의 주범이다. 주 기획자이고 그 총사령관이었다는 것은 과거 여러 추측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추측에. 조사 결과 발표에서 누가 주역이라는 얘기는 없었다. 이게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근본적인 우애를 가한 그 총책임자가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도피처를 만들어주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타를 입히게 된 이적행위입니다. 이런 이적행위자가 몸담고 있는 청와대는 따라서 당연히 이적단체라고 우리는 명명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김정일 시대부터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대남 도발의 총책이라는 김영철이가 그 총책이라는 사실, 대한민국 국방부 그리고 이 대북 전문가 모두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심지어 좌파 분석가조차도 김영철이가 대남 무력 도발의 주범이다, 총책이라고 믿고 있는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그거야말로 대한민국 안보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치명적 비수를 날리는 이적행위다. 그런 이적행위자가 청와대에 있다면, 지금 있는 것 있다면 아니라 그 있는 이 청와대는 당연히 이적단체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통탄한 일. 누가 주역이라는 이야기가 없었다.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공격한 장본인을 그렇지 않은 인물이라고 옹호해주는 그런 망독이야말로 이건 이적행위이고, 그런 인물이 근무하는 청와대는 어떤 단체인가? 과연 이적단체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 국민의 당연한 합리적 의문 아니냐 이 말이야.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천안함이 사실상 폭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이건 명백히 이적행위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들어있는 청와대는 이적단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답변할 것이냐. 그런 자를 그 자리에 두고서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남북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쌓겠다는 것이죠. 이 정권은 보수 우파의 신뢰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도 하지 않고 있고, 그거와 정반대로 그래 엿먹어라, 너희들 지들라면 지져라, 그런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김영철이가 방남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오늘 청와대 통일부 대변인 백태연이라는 통일부 대변인이라는 자의 긴 해명 아닌 해명이 있었습니다. 참 들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2010년 5월 20일 민군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혔을 때에도 북한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 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할 수 없었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그때의 김영철이가 그 주범이었다, 핵심 주범이었다는 사실은 그 보고서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한민국 국방부 합참
어디에서 나온 모든 자료에는 김영철이 바로 주범으로 돼 있고, 통일부의 그 홈페이지에도 김영철은 주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어떤 인물이 어떤 기관이 공격을 주도했다는 점을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럼 특정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 저지른 그 총책 그놈이 이번 평창 올림픽에 와서 평화 운운해야 되겠습니까? 통일부 대변인한 자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를 요구할 것인가 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어요. 대승적? 대한민국 친북 종북 반미 세력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어떤 정신 제대로 박힌 국민들이 대승적으로 이해합니까? 완전히 김정은이가 보낸, 이건 김영철은 뭐냐? 왜 김영철을 보내느냐? 이건 대한민국의 총독을 보내는 거야. 총독. 완전히 결정적으로 평창 올림픽을 김여정 보내가지고 다 말아먹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다 말아먹겠다. 완전히 말아먹겠는데 누가 가장 좋으냐? 김영철을 총독으로 보낸 것이다. 총독으로. 그 앞잡이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느냐? 대한민국 청와대, 대한민국 통일부가 하고 있다. 명명백백이 나와 있다 이거죠.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그 문재인 정권의 흐름을 가장 정통한, 흐름에 정통한 신문이 한겨레입니다. 그 한겨레 오늘자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북이 긴밀히 소통했다. 그게 바로 김영철 박람이고,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미국에 통보를 해 주었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완전 이 문재인 정부가 이 피해갈 수 있는 그 발뺌하는 거, 그걸 지금 신문이 지금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 아주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금 남북은 서로가 이 내통을, 소통을 하는데, 국가정보원장 서훈, 그 다음에 통전부 부장 김영철, 이번에 온다는 김영철이가 총사령탑이라는 거예요. 그 총괄 지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고, 통일부 장관 조명균, 네? 그 김여정하고 같이 그 공연 볼 때 앙콜 4번 부른, 현송월 노래 4번 부른 그 조명균, 그 다음에 조평통 위원장 리선건이 지난번 내려왔던 자, 국정원 2차장 김상균, 그다음에 북한의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짝을 서훈이 김영철이 이런 식으로, 조명균 리성근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국정원 2차장 김상균, 통전부 부부장 맹경일, 통일부 차관 천혜성, 조평동 부위원장 전족숙이 짝을 이뤄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짝을 이룬 결과가 뭐냐? 작년 12월부터 1월 1일 김정은이 그 신년사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이렇게 지금 서로가 지금 톱니바퀴처럼 지금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적화의 길로 분명히 향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35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본 윤창중의 절규입니다. 매일매일 대한민국을 향해서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고사냐? 대한민국이요 망해야 한다는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정권을 잡은 세력이. 문재인을 찍은 국민들이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여러분? 드디어 대남 무력 도발, 대남 적화 통일의 총수인 김영철이가 포무당당하게 대한민국의 땅을 밟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가만히 있을 것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실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없어질 것 같으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면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확신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